근데 저는 가장 보람됐던 거는 제가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제가 떨어진까지 하면 6선입니다. 제가 6번 도전하면 보통 시민들은 또 나오냐, 너만 해먹냐 이런 소리 해요. 근데 이번 선거 때 제가 들은 소리는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정치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는 잘 해왔구나 라는 생각되는 게 사실은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우리 이재준 시장님하고 이제 그 정책 검증 청문회 오늘 이제 협약식을 했고, 인사 협력 협의서를 MOU를 2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선 하다 보니까 의회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의회에 있으면서 의회주의자가 아니면 그것도 문제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12년 동안 민주당 의장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잘하신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고 또 의장 시각에서 보면 균형과 그 다음에 협치가 잘 됐냐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장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의장 돼가지고 가장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청문회 제도 꼭 도입하고 싶었다. 11대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문회 제도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청문회 제도의 방법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정책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상은 비공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도입을 해서 도시공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78명 뭐 73명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지금 다 직원들이 3배 4배 늘어났어요. 지금 이랬을 때 그럼 일이 늘어났냐, 그거보다는 사람이 늘어난 게, 직원이 늘어난 게 더 훨씬 빠릅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제어하느냐,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대한 그 이사장의 가치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끌어갈 건지,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가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랑 오늘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의원들이 참 할 때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나름대로 자기 생활을 하겠지만,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그런 것들을 의장으로서 어떻게 이제 좀 챙겨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집행부를 상대로서는 저희는 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공약으로 끝날 수 있는 공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끝나는 공약들이 있어요. 이재준 시장님 공약이 워낙 많았어요, 이번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인의는 아니겠지만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러지 않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회가 집행부 견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위상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당연히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복지, 체육, 교육 상임위 있을 때 그 군공항 이전 국이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군공항 이전 국에서 하성시 공무원을 그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 안 만나주니까 못 만나는 거고, 우리가 군공항 이전하니까 그 군공항 뭐 어디야 다른 방어적인 용어로 또 하성에는 과를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그 군공항 이전 시민단체들이 이제 앞장서서 했는데, 그래도 거기 시민들 단체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하성에도 군공항 유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원주민들 몇 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하고
협업한 거 외에는 실제로 본질적인 거는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저 행감 때 제가 많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이게 일반 그 지자체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지자체 간에 반목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김지표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장, 뭐 지금 염태영 시장이나 그만두신 저쪽에 어떤 시장이든 다 옮기고 싶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까지 못했던 거는 반목만 일어나서 했다. 그래서 이제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제가 부의장 할 때 하성 부의장 만나서 뭐 충분히 얘기도 하고 우리 군공항 국장 데리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높은 벽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어렵게 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다행으로 우리 저 도지사와 우리 수원시장 이런 분들이 도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TFT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그러고, 우리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장이랑 간담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고무적이고, 우리 또 김지표 국회의장님께서도 군공항 이전은 늘 공약으로 걸었던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합쳐지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예산이든 뭐 조례든 어떤 것도 필요하면 할 생각이고 지금까지 해왔다. 단지 성과가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노력 안 한 건 아니다. 뭐 집행부나 의회도 늘 아시겠지만 촉구 선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의서도 내고 집행부도 국을 두고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늘 해오는데, 이번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나서서 하시니까 저는 훨씬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원 시민들 입장이나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의 땅이.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들이 이제 군공항 이전할 고색, 평동 이쪽의 개발이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해서 잘 갖고 가면 우리 수원시도 또 다른 도약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그리고 그 사계시는 특례시라 조금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정책보장을 뽑을 수 있게끔 돼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100만 이상 도시는 좀 직원이나 또 아니면 뭐 공무원 직원이든 의회 직원이든 어쨌든 좀 더 정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보좌관을 저희가 빨리 받아들였고, 그리고 특례시 지금 4개시 특례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빨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석한 의장님 계실 때 9명을 정책보좌관을 이제 뽑았고, 이제 앞으로 내년에 9명 정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2분의 1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뽑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큰 도시가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사항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지방 시군보다는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례시라는 또 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미팅을 많이 하고 이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이 정책보좌관은 이제 저는 이제 참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 집행부가 주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받을 때 그게 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없는데. 그런 데서 의원들이 좀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면 좀 많이 걸려요, 시간들이. 그런데 의원들이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의원들이 하면 조금 집행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봐줘요.
그래서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나름대로 뭐 실적 올려서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큼 저는 이제 뜯어고치려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10일 전에 그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면 이것들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증하고 그 다음 회기에 그 제가 그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부 조례는 안 그러는데 의원 입법은 그럴 필요가 있다. 너무 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그 검증 기간을 좀 한 회기가 보통 한 달 조금 넘으니까 그 기간을 숙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 또 정책보좌관들이 보고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조례 만들자. 한번 만들어 놓은 조례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 그 하나하나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도 줄 수 있고 뭐 장점도 줄 수 있고 이러기는 한데 그게 우리가 지금 700건이 조례가 뭐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다 보니까 이게 그 조례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많다. 보면 카피, 뭐 글씨 하나 바꾸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군에서 받아오고 이래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 거면 받아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저는 그 의원 입법을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의원들한테 지금 제가 그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그래서 필요한데 또 정책보좌관들이 그 2분의 1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줄로 조례하잖아요. 그 정책에 관련된 거. 근데 의회는 정책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집행부 정책이지. 그러면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2분의 1이잖아. 2명이 하나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조례 그 정책보좌관 뽑고 난 다음에 올해 건수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도대체 몇 건을 만들고 보좌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정책보좌관이 얼마큼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수요를 따져서 9명 다 뽑을 수도 있지만 한 명만 뽑아도 되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지 뭐 무조건 뽑으라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정책보좌관이 정말 정책에 관련된 그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있는데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왔을 때 얼만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저는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정책보좌관도 채용하고 그리고 있는 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딴 데로 나갔는데 저는 특례시 그 의회 의장들하고 만나서 뭘 했는가 하면 기구를 좀 늘리자. 집행부는 실만 해도 3개나 있어요. 국은 뭐 엄청나게 많고 우리 의회는 딱 까가 하나밖에 없어요. 의전남단관. 그러면 125만을 상대하는 의회가 도대체 한 개 가로 뭔 놈의 일을 할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보내는 예산 깎을 거냐 말 거냐. 이거 외에는 그리고 행감 때 좀 그 공무원들 못한 거 지적하고 개선점 주는 거 이거 외에는 의회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까를 이번에 특례시 회장도 뽑아오고 해서 저는 의회도 까가 일단 우선 하나 늘어야 된다. 그래서 정책과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만드는 정책이 집행부로 가서 그게 반영돼서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회도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행부 주는 거 깎을 거냐 말 거냐 싸울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이 아니고 좀 더 많은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의 고유 기능인 입법, 행정부 견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톱으로 잘 만들어가냐가 사실은 의회에 할 일이고 또 의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저는 정책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례시 의장이 된 지가 회장 뽑은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고양시 그 의장을 뽑았는데 그분이 경험이 되게 많으셔. 그 56년생인데다가 또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뽑아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또 제가 경기도 의장협의회 회장을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장이 되면 그런 것도 겸해서 같이 좀 하고 싶어서
출마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정책가를 좀 저는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그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필요해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가 시장이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만 만드는 조례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책을 의회에서도 만들자. 왜 37 의원님이 하는 일들이 다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거지 그게 뭐 다른 걸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도 그 얘기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은 이거는 이제 핑계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지지대의 사각지대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세모녀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주소를 이제 화성, 수원에는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국가나 시나 구나 동이 좀 더 촘촘한 복지,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없애는 복지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늘 얘기는 인원 부족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을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다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주소가 이전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뭐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게 사실은 또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것들은 말은 쉬워도 행동이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는 우리 시는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 담그고 예를 들면 반찬 나눠주고 이럴 때 꼭 등록된 단체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할아버지 영통 강교에 잘 사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가보면 정말 이게 강교인가 이게 생활인가 할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는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그나마 잘 돼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저희도 그 회의를 통해서 계속 좀 찾아보자 하고, 줄 때도 그냥 등록돼 있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주지 말고, 아니 물론 그래도 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각에 빠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세모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문을 했다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 복지 체계를 얘기를 해야지, 뭐 시나 국가나 시나 이런 데에서만 믿고 여기서만 기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소지 옮기고 그리고 신고 안 하고 이러면 동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복지 체제는 제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뭐 우리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상가 방문을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참 앉았다 왔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한 거지 누구한테 그걸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런 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고 누군가 찾아서 그것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따뜻하게 보담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구 잘못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개인 모임들이 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생색내지 말고 정말 요즘 제일 잘하는 게 우리가 뭐 공원에 밥 드리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밥포 이런 거라든지 기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좀 더 안으로 주민들이 지역보장협의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의회에서는 좀 할 생각입니다. 아버님 4살 때 들어가시고요. 어머님이 제가 저 혼자 키웠거든요. 올해 90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정말 문제아 집안, 그리고 좀 우리가 얘기하는 음지에 갈 요건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대학교 들어갔다 등록금도 없어서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음주로 가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은 양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그 어머님이 옛날도 그나 요즘은 그렇죠. 일요일은 참 일찍 일어나요. 학교 가라 그러면 잘 안 일어나는데 일요일은 참으로 일찍 일어나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일요일인데 어머님이 뭐 좀 소리가 나가 바깥에 가서 깨서 가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불을 떼고 있는데 머리가 이렇게 우리 머리끄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통 산발이 돼 있어서 보니까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잘 돼야 된다. 저는 그러고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뭔가 해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머님 옷이라도 밥이라도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어릴 때마다 제가 전문대학 3번, 편입해서 1번,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학교를 5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제가 학교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전문대학만 2년짜리만 다녔습니다. 4년짜리 다니면 다 야간인데 직장 보내주겠습니까? 직장에서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은 괜찮은데 제가 머리 쓴 게 입학했어요. 입학할 땐 사장이 봐줘. 겨울 되면 내년에 졸업하니까 봐줘. 그래서 2년을 참 사장이 반대 안 하겠고 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늘 그러니까 학교를 제가 일반 회사에 있다가 토목회사 옮길 때 가보니까 인문계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토목과 같고, 또 어디 가니까 제가 인문계 나왔으니까 총무부장을 보래요. 총무과장을처럼. 그러니까 그거 보려면 세문과 다녀야 되고, 또 제가 회사를 내려고 하니까 토목회사를 내야 되는데 토목의 톡자도 몰라요. 그래서 학교 수원과학 때 토목과를 가가지고 그래서 인맥을 해서 제가 청량 못하면 그 다니는 과 애들 청량회사 다니는 애가 있으면 와서 청량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전화람들은 이겨왔다. 근데 나중에 선거로 보니까 마치 선거를 선거에 도전하려고 한 같은 느낌. 행정과, 세무과, 토목과, 회계학과, 지금 사회복지 석사 이제 하고 전공하고 있는데 마치 의원하기 위해서 마치 한 것 같은 느낌 들 정도로 분야에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은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거 집에도 하나 있거든, 저 같은 거.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덜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찍어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여기 연개소문의 촬영지인데 그 앞에 보면 제 아버님 산소가 있어요.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사진 찍어서 가끔 이제 제가 4살 때 아버님 들어가 있으니까 잘 모르죠. 얼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씩 산소 보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생각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뭐 어떤 놈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갖다 놓고 저것도 남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어오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뭐 사실은 뭐 의장할 때 쉬웠겠습니까? 뭐 이거 옷을 하는 게 쉬웠겠어요? 뭐 다 어렵잖아요. 남은 받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다짐하고 이완하는 그런 생각이라 저는 제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그래서 갖다 놨습니다.